지금 뭐 하시는 거죠? 스모킹. 그래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양심은 있으신가 봐요. 굳이 이걸 담을 필요는 없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군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오늘부터 뭐 새로운 또 얘기를 할 것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사가 어때라는 재생 목록을 새로 시작할 예정인데, 그냥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으로 할 만한 아이템을 저희가 제안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하시지 왜? 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건 좀 해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말할 아이템은 전 할 의향 없습니다. 그거는 할 의향이 없고. 이번 거는 할 의향이 이번 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자, 이번 아이템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자, 건강기능식품 하면 에디군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홍삼? 홍삼? 또 어떤 게 비타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품목에 대한 좀 그런 게 떠오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하면 좀 떠오르는 게 이제 효도 선물. 이런 개념으로 효도 선물로 왠지 뭐 명절 때나 부르샵니다 제가. 특정한 날에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안 그런데 30대 초 10년 전이었나? 뭐 하여튼 뭐 몇 년 전에 부모님한테 명절 때 뭐 이렇게 뭐 건강기능식물 세트 뭐 이런 거 선물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좀 이미지가 약간 그런 이미지, 장년층 그런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산업 분석까지는 아니고요. 산업에 대한 간략히 개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 1년에 한 2.4조 정도의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생각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이제 카테고리, 법 자체는 일반 식품인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배추즙이나 마늘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파즙.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맛으로 먹진 않잖아요. 간식으로 먹진 않잖아. 그런 건 좀 건강을 생각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총 시장이 한 4.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1%씩 성장하는 시장이고, 11%라는 거를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사실 특정한 산업군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한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템이 패션 아이템인데, 패션 아이템 성장률이 매년 3%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도 1년에 2% 성장하니 많이 요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얼마 전에 한 번 더 내렸고, 그런 것처럼 성장률이 낮은데 10% 이상 성장한다. 그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전체 식품 시장에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3%.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식품 시장에 이미 20%가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면 그래도 일반 식품보다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이 더 커질 수가 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성장률이 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데, 3%밖에 안 된다는 건, 이게 9%만 돼도 지금이 2.4조 시장인데 거의 7조 시장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앞으로 성장할 어떤 희망적인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대가 예전에는 39.5% 정도, 20대에 39%, 대략 한 4명 정도가 먹었는데, 지금은 한 41.4%.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2% 3% 이상 더 올라왔죠. 엄청 먹네요. 네, 그리고 30대는 54.8%에서 65.4%. 그러니까 한마디로 30대에 6.5명이 건강기능식품을 계속 챙겨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에디나 저나 대학교 때는 저희는 이제 밴드를 해가지고 사실 좀 과음을 많이 했었죠. 밴드 하면 술, 담배, 뭐 여자, 뭐 이런 건데. 여자는 없었습니다. 저희랑 여자는 좀 상관은 없었지만 어쨌든 좀 밴드는 술, 담배 뭐 이런 거 해서 막 먹고 죽자 이러고 술 많이 마시고 그랬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좀 잘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술집이 1년에 그게 10%씩 폐업하고 10%씩. 술집에 10%가 폐업한다는 거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런 것처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몸을 케어하면서 살아간다.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그렇죠.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회사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요즘 회사원들은 회식을 하면 젊은 분들이 이제 집에 갈 때 약국 같은 데 들려서 어떤 숙취해소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숙취해소 약을 이제 약사분들한테 지어달라고 하면 이제 지어주시잖아요. 그런 걸 사서 집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컨디션을 회복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한다. 그래서 40, 50대 분이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다.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기 몸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더 안 먹을까? 더 먹겠죠. 그렇죠. 오히려 더 먹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성장을 훨씬 더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을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장년층들이 많이 먹었다면, 요즘은 20, 30대 분들도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년층으로 올라갔을 때 시장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산업군이 앞으로 인해 성장할 확률이 높다. 성장할 확률이 높은데 내가 사업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얻어 타서 같이 성장할 확률이 높다. 예, 그런 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이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한 45% 차지하는 게 홍삼입니다. 홍삼. 역시 네. 제일 많네요. 그렇죠. 홍삼 이미지가 아무래도 크죠. 홍삼은 당연히 정관장이 뭐 꽉 잡고 있죠. 한국 담배인삼공사인가? 그쪽 브랜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삼 제품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 정관장인가? 이러면 정관장이 아니야. 다른 회사야. 그래도 디자인은 다 정관장을 따라하게 돼 있죠. 압도적 1등이기 때문에 홍삼이고, 뭐 중소업체에서 홍삼을 한다. 뭐 저는 제가 뭐 잘은 모르는데 홍삼보다는 좀 다른 아이템이 좋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삼은 아무래도 좀 원가 비중도 제가 볼 때 좀 높을 것 같고, 홍삼을 좀 싸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판매가도 물론 대신 높긴 하겠지만, 객단가가 높긴 하겠지만, 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바이오틱스. 예, 프로바이오틱스가 한 20% 정도 됩니다. 에디도 유일하게 먹고 있는 그 영양제가 유산균. 네. 프로바이오틱스가 보통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유산균이 한 20% 정도 그 정도 되고, 유산균이랑 또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 20% 정도 되는 게 개별 인정형이라는 그런 아이템인데, 이 개별 인정형은 사실 우리 말하는 저나 이걸 보시는 여러분이나 우리 같은 듣보잡 레벨,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같은 듣보잡 레벨의 자영업자들, 매출 뭐 5억, 10억, 20억 이 정도의 레벨의 분들은 사실 개별 인정형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 5년 전에 좀 약간 핫했던 게 있는데, 개별 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에디 백수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지나가다 이름만 들어본 것 같은데. 백수호, 그러니까 4, 5년 전에 좀 핫했거든요. 나무 뭐 뿌리인지, 뭐 껍데기인지, 어떤 뭐 식물의 뿌리인지, 뭐 식물 자체인지 저도 그것까지 모르는데, 하여튼 백수호는 내추럴 에너텍이라는 회사에서 백수호 제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그런 회사였고, 굉장히 핫했던 품목이었는데, 이게 뭐 식약처에서 어떻게 됐다 뭐 해가지고 판매량이 막 급감해서 주가도 폭락하고 막 이러면서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에 좋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그런 아이템인데, 그게 개별 인정형이에요. 개별 인정형은 특정 기업이 식약처에 뭐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6년간의 어떤 독점을 받는 그런 것들을 개별 인정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이자에서 어떤 약을 개발하면 걔네들이 뭐 20년 동안 특허 기간에서 자기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20년이 끝나면 이제 제네릭이라고 해서 복제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개별 인정형도 똑같은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회사에서 6년 동안 특정 성분을 나만 만들 수 있다가 6년이 지나면 다른 회사들도 만들 수 있는. 우리는 개별 인정형 트라이하기 어렵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듣보잡 레벨들은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개별 인정형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 그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백수호가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예를 들면 2020년에 개별 인정형이 끝난다, 특허가. 그럼 우리는 2021년부터 우리도 백수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그 개별 인정형 제품이 뭐가 있고, 뭐가 얼마나 팔리고 있고, 사이클은 언제 끝나는지 정도는 체크해 볼 수는 있겠죠. 그게 뭐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한번 정리하는데 서칭하는데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요거 아이템을 추가할지 말지, 그 정도는 트라이 해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아이템을, 건강기능식품 아이템을 우리 같은 너와 나의 듣보잡 레벨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그 반증? 사례? 제 지인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고, 지인이라서 어느 정도 서로 매출 공개를 하는데, 매출 보고하듯이 매달,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매출은 모르는데, 2년 전? 그때는 한 월 매출 한 5천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좀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지금 정확한 매출은 모르지만, 한 3, 4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월 매출 5천이면 연 매출이 한 6억 나오는 거니까 작은 건 아니죠. 충분히 그런 우리 같은 개인 자영업 레벨에서 트라이 해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인 거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차리면 성공하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가격이고, 가격이 저가다. 그거는 어디나 통용되는 거니까. 저가 제품은 어디나 통용이 됩니다. 검색해보시면 아마 밀크시슬 5박스에 2만원 이렇게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5박스에 2만원. 한 박스에 4,000원이라는 얘기잖아. 밀크시슬이 원가가 얼마인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한 박스에 4,000원. 4,000원인데 건강기능식품이
한 달 동안 내가 건강기능식품 먹는데 4,000원이다. 너무 싸잖아.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커피 한 잔이 5,000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한 달 내 건강을 챙기는데 4,000원이야.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경쟁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거의 여태까지 했던 아이템들 중에서 저가로 뭔가를 해봤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가 경쟁했던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가격적인 요소 있는 거고 두 번째 요소는 그만의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핵심적인 가치는 그거죠.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반문하시겠죠. 야, 그러면 요즘 제약회사들도 뭐 종근당, 보령제약 이런 회사들도 건강기능식품 엄청 만들어내고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력이 되냐, 유통의 경쟁력, 뭐의 경쟁력 이게 되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 지인도 매출이 말씀드렸지만 뭐 5, 6억 나오겠지만 그분의 경쟁 우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경쟁 우위가 뭔지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제가 그분의 어떤 그걸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거면 공개하겠는데 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경쟁 우위가 있고 저도 이제 제가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매출이 뭐 2, 3억 나와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이익 잉여금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트라이 하게 되면 뭐 2, 3년 뒤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할 의향이 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경쟁 우위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건 뭐 제가 할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경쟁 우위는 제가 할 거는 저는 유기농인데 유기농. 그러니까 유기농 건강기능식품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실제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검색해 보시면 거의 2개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개는 미국에서 수입한 업체, 한 개는 어떤 뭐 유기농 유산균 이런 게 하나 뜰 거예요. 근데 유기농 유산균을 판매하는 업체는 국내 제조인데 제가 볼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이버 키워드 검색수도 적고 해당 브랜드의 키워드 검색수 조회수도 적고 그리고 리뷰도 거의 안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업체는 좀 잘 판매가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업체는 뭐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거의 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쪽은.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 유기농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아직은 몰라요. 제가 트라이 해본 건 아니니까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생각만. 경쟁 우위로 대충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막 매일매일 체크해보진 않지만 한 2달에 한 번씩 그쪽을 한번 체크해보거든요. 쫙 둘러보면서 이렇구나 요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새로운 업체가 뭐가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보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저는 내 경쟁 우위 포인트는 이걸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정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 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의 경쟁 우위를 찾아야 된다. 경쟁 우위를 전혀 찾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나도 유산균 만들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 OEM 회사 가면 금방 만들어줍니다. 건강기능식품 OEM 회사가 상당히 많고 건강기능식품 OEM 회사에서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도 않아요. 비타민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제 생각에 한 원가 5,000원 정도 만들어요. 5,000원에 MOQ 3,000개 하면 1,500만 원이잖아요. 1,500만 원이면 내가 비타민 브랜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큰 비용이 아니죠. 화장품이랑 비슷하죠. 큰 비용이 아니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게 팔리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팔리느냐는 첫 번째 경쟁 우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연히 마케팅을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제품 기획도 잘해야 되고 사이트도 잘 꾸며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잘해야 되고 디자인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실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마케팅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마케팅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아이템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기능식품 아이템뿐만 아니라 화장품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쟁 우위 요소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산업군 설명할 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유통 채널을 한번 봐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채널의 42%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사나 약국에서 사나 어디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다. 대형마트가 19%인가 그렇고 약국은 오히려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유통 채널을 차지하는 게 온라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런칭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뭐 성공 못한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오늘 영상 이 사업 어때?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